사위 부당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사무부가 피의자 문재인에게 기존에 알려진 제3자 뇌물 혐의가 아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리화 판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특혜 채용이 어떻게 뇌물죄로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대법원이 그간 이와 비슷한 경우 뇌물죄를 인정해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한층 더 높아진 문재인의 깜빵행 가능성, 이것도 함께 점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사위 부당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가 피의자 문재인에게 기존에 알려진 제3자 뇌물 혐의가 아닌 일반 뇌물 혐의, 즉 직접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리화 판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성 금품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전달해 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줬을 때 성립하고, 뇌물죄의 경우에는 금품이 공직자의 직접적인 이익이 될 때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해당 수사는 전 정권은 물론 현 정권 들어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지만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지난해 말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해 사건의 매우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수사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지검장 한 명 바꿔 놨더니 이렇게 빠를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어쨌든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과연 문재인이 감방에 갈 수 있을까? 유죄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일 것입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 문재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 그리고 이런 혐의로 과거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선고된 적이 있었느냐, 이걸 알면 예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일단 특혜 채용이 어떻게 뇌물죄로 연결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공직자의 가족이나 제3자가 돈을 받은 경우 유무죄 판단에는 독립생계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문재인의 딸 문다희가 결혼 후에도 부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다가 전 남편이 취직한 후에 부모의 지원이 끊겼다면 독립생계 유지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게 상식이겠지요. 자, 그런데 이럴 경우 직접 뇌물죄 적용 요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처럼 공직자가 직접 생계를 책임지는 관계라면 가족에게 준 금품은 직접 뇌물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공직자가 부담해야 할 돈을 누군가로부터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이상직 전 의원이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을 대신해 문다혜에게 돈을 준 것으로 인정될 경우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걸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받은 그 사례가 있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경우에서 뇌물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가족이 아닌데도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돼 직접 뇌물죄가 인정됐었지요. 일반적으로 경제공동체는 부부와 같은 가족을 의미하지만 당시 검찰은 최서원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세피를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봤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문재인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 박 대통령은 최서원 씨와 가족이 아닌데도 최 씨가 딸을 위해 받은 돈 때문에 뇌물 유죄가 됐지요. 그런데 경제공동체라면 문재인과 딸 문다의 관계가 박 대통령과 최서원 씨보다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2019년 대구 고법은 시 금고 선정 대가로 경북 경산시 전 세무과장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직접 뇌물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전 세무과장에겐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는데 당시 대법원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앞서 창원지법은 2016년 대출거래처인 화물운송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녀 2명의 어학연수 비용 4천여만 원을 받은 전 한국산업은행 김해지점장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 당시 재판부는 A씨는 어학연수 업체에
직접 돈을 보냈고 그에 따라 박 씨는 자녀의 어학연수비를 안 내도 됐기 때문에 뇌물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의 경우를 보면 딸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받은 장학금이 문제가 됐었지요. 검찰은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 받은 600만 원에 대해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2심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만 인정했는데 다만 뇌물은 아니더라도 딸이 받은 장학금을 아버지가 받은 돈으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매입했을 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40만 달러를 송금한 사건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뇌물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멈췄지만 딸 정연 씨는 2013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자, 바로 이런 사례들이 문재인의 유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참고로 자녀가 결혼해서 따로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다면 직접 뇌물죄가 아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엔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직접 뇌물죄에 비해 입증의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독립생계가 인정돼 무죄가 선고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대장동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직접 뇌물죄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곽의원 부자를 직접 뇌물죄의 공범으로 기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부자가 공모해서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은 이상직과 문재인의 사실 인정이나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이를 인실직고할 가능성은 제로이고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조국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또한 사위 부당체육 의혹 자체가 사실무근이며 검찰의 전 정권 탄압을 위한 수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검찰이 일반 뇌물죄, 즉 직접 뇌물죄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종합하자면 뇌물 혐의 적용의 핵심 쟁점은 문재인과 딸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이 사실상 딸 부부의 생계비를 대부분 책임졌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선 상당 부분 정황과 증거들이 수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문다혜를 직접 불러 조사한 뒤에 문재인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지는데 다만 문다혜 역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나 진술을 검찰이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